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약속했던 5월 중 월드컵 대표팀 정식 감독 선임은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1순위 후보로 협상해왔던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미국 출신 제시 마시 감독은 캐나다 대표팀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직 협상 중이라는 대한축구협회의 해명이 거짓으로 들통난 것인데요. 대한축구협회는 그야말로 창립 이래 최악의 협상력과 무능한 행정력으로 사상 초유의 감독 공석 사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문제가 난항을 겪게 된 배경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최신 국내 매체의 보도 내용과 더불어 축구계에서 들리고 있는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축구협회가 현지 시간으로 5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5월 14일 새벽에 제시 마시 감독을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이었죠. 5월 12일 오후에 국내의 유력 스포츠 일간지 스포츠동아에서 단독 보도로 제시 마시 감독의 한국행이 불발됐다, 한국 대표팀 부임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에 이어서 대한축구협회는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유력 통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사실무근이다, 아직 깨진 협상이 없고 여전히 협상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5월 13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마시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과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한국 대표팀과의 협상은 깨졌고, 그 이후 마시 감독이 캐나다 축구협회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결국 대한축구협회의 해명이, 물론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마시 감독에게 재차 협상을 요구한다거나 연락한다거나 내부 논의가 있었거나 지금까지 나왔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어떤 협의를 하면서 우리는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아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짓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변명에 가까운 공식 입장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제시 마시 감독이 5월 10일에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사양하겠다, 거절하겠다라는 최종적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즉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 5월 12일에 나왔던 보도와 대한축구협회의 해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 마시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예의상 양측과 동시에 협상을 하면서 조율하고 줄다리기 하고 돈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도의에 어긋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과 대한축구협회와 협상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캐나다 축구협회와 협상 테이블을 차렸고 거기서 합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대한축구협회 사정에 정통한 이 내부 관계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감독 측에서 시간을 더 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는 다음 주 중까지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제시 마시 감독이 캐나다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시간에 끌려서 후보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결렬이 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인 정혜석 위원장이 지난 4월 18일에 마시 감독과 직접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조건적인 측면들, 즉 이제 금문전적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국내 거주라든지 그 외에 한국 대표팀에서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동의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시 감독도 황희찬 선수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사실까지 알려졌는데, 마시 감독은 아마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점에 금전적인 얘기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춰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 금전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결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캐나다 대표팀에 이제 부임하게 된 공식 발표 내용을 보시면 캐나다 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2026년 7월까지, 즉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기간까지 계약 기간이고,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함께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시 감독 입장에서는 도전해볼 만한 과업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미 제시 마시 감독은 업무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 6일과 9일에 각각 피파 랭킹 상위권에 있는 네덜란드, 프랑스와의 정말 빅매치 친선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단을 파악하고, 또 이어서 올 여름에는 남미 팀과 북미 팀들이 모두 모여서 치르게 되는 확대된 코파 아메리카 대회를 참가하게 됐기 때문에 이 대회에 또 참가를 해서 월드컵을 좀 미리 예행 연습하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선전에 부담 없이 이미 개최국으로서 본선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 대표팀을 차근차근 꾸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 마시 감독도 안방에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다라고 얘기했고, 캐나다 축구의 새로운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역동적인 선수풀 이런 잠재력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 과업이었다라면서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열망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기대감, 개최국을 이끌 수 있는 기대감보다도 한국 대표팀의 퀄리티, 한국 대표팀 선수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한국을 본인도 우선순위에 놓고 협상했음에도 이렇게 연봉 몇십억 차이로 놓치게 된 것, 클린스만 감독 선임 후 그 위약금을 100억 원 가까이 지불해야 되는 재정적인 타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선임하고도 남았을 이 마시 감독을 데려오지 못한 것은 결국 정몽규 회장과 현 대한축구협회 집행부의 실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시 감독 같은 경우에 사실 캐나다 축구협회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선임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메이저리그, 미국의 이제 프로축구 리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연고 클럽 밴쿠버 화이트캡스라든지 또 캐나다 연고 클럽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 사프터, 메이플리프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 등의 거대 자본과 이제 구단주들이 자선 기부금을 캐나다 축구협회에 지원하면서 이제 마시 감독의 연봉과 코칭 스태프의 연봉을 부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 마시 감독의 공식 직함은 MLS 캐나다 대표팀 감독직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면서 스폰서십이 붙는 형태로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죠. 자금 지원을 받아서 선임했던 것인데 이러한 형태가 뭐 각종 대학과 병원, 대학 스포츠 뭐 이런 부분들 그 외에 다른 캐나다 스포츠인 골프라든지 뭐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기업이나 또 후원을 통해서 대표팀의 이름에도 스폰서십이 붙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이번에 마시 감독의 연봉을 부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심지어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은 어째서 이에 대한 사죄 출연이라든지 개인적인 뭐 노력을 통해서 자금을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인지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을 통한 지원금은 마시 감독의 연봉뿐 아니라 캐나다의 청소년 대표팀 그리고 각종 남녀 축구 대표팀 시스템과 캐나다의 다양한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제 투자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월드컵을 개최한다라는 명분도 물론 있겠지만 캐나다 축구협회가 엄청난 재정난을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보였다. 행정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엇보다 마시 감독 입장에서는 미국 대표 출신 선수이긴 하지만 또 감독으로는 캐나다 지역을 연고로 하는 몬트리올 임팩트 현재 CF 몬트리올의 감독으로 초대 감독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해서 캐나다와 인연을 맺었고 이때의 활약에 이어서 2015년에 미국 메이저리그의 명문팀인 뉴욕 레드불스의 감독을 맡아서 한 시즌 최다승 기록 그리고 MLS 서포터즈 실드 우승 등을 이루면서 MLS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주목받는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뉴욕 레드불스에서 활약을 통해서 레드불 그룹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미국인으로서 2018년 뉴욕을 떠나서 독일 분데스리가 RB 라이프치히에서 랄프 랑닉의 수석 코치로 일하게 됐고 여기서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의 또 다른 레드불 그룹 산하 구단인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감독이 되면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우승 및 챔피언스리그 진출 이 과정 속에 홀란, 황희찬, 미나미노의 공격 조합을 잘 활용했고 그 뒤에는 라이프치히 감독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의 감독 등을 맡았죠. 유럽 리그, 일부 리그 최초 우승을 이룬 미국인 감독이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독일 축구의 많은 또 시스템과 전술 노하우를 익혔고 랄프 랑닉의 제자로서 정말 뛰어난 이론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정말 가성비 좋은 감독으로 꼽혀왔었는데 이 감독을 놓치게 된 것은 정말 대한축구협회가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 이 제시 마시 감독의 연봉이 60억대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60억대를 제시 마시 감독이 그대로 요구했던 것은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재정 상황이 물론 그 어떤 팀보다 좋기 때문에 본인이 잘츠부르크에서나 라이프치히 시절에도 그 정도 연봉을 받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게다가 매일같이 일해야 하는 클럽팀과 다른 대표팀의 감독을 맡으면서 그런 돈을 요구해서 결렬된 게 아닙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희가 얘기 드린 대로 대한축구협회 예산은 한 20억 정도 이게 이제 달러 기준으로 200만 달러 정도가 이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세전 기준이었습니다. 세금까지 부담해주기는 어렵다. 그런데 200만 달러 연봉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고액 연봉자에 대한 40% 세금 부담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200만 달러의 60% 정도만 제시 마시 감독이 수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시 마시 감독은 이 금액을 세금을 협회에서 부담해달라. 나는 세후 200만 달러 연봉이면 오케이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는 세후 60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양보하겠다. 절반 정도를 덜 받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한축구협회는 세금을 낼 경우에는 350만 달러를 지출해야 됩니다. 48억 원 정도이니까 한 20억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정말 정몽규 회장이 없는 것이냐, 이럴 정도의 의지도 없이 추진했던 것이냐, 정말 조금 황당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 돈 전체가 마시 감독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의 코치진과 나눠 갖는 상황이니까 마시 감독이 돈 때문에 캐나다가 돈을 더 준다고 한국을 거절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정말 부끄러운 협상이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연봉 외 조건에 있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잘못 선임해서, 그때는 정말 엄청난 돈을 써놓고 4년 계약을 픽스해놓고 제대로 검증 절차도 없이 선임해놓고 이런 문제를 야기했고, 물론 천안축구센터의 공사 비용이 최근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총액이 1,500억 가까이 늘어나면서 올 초에 이제 은행 대출을 300억 원을 받았던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말씀드린 클린스만 감독 스태프의 위약금 100억 원까지 지금 협회 예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돈을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몽규 회장이 축구 선수나 축구 감독이나 축구인 출신이 아닌 입장에서 기업 회장으로 대한축구협회를 이끌고 있다면 그 본인의 강점으로 협회에 도움을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은 정말 큰 문제고요. 이런 가운데 마시 감독에게 절대적으로 올인해 왔는데 이런 조건조차도 맞추지 못한 채 올인을 했다는 게 황당한 것입니다. 마시 감독이 이게 물 건너갔다면 2순위, 3순위로 바로 스텝을 옮기면 될 일인데 그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 이 조건으로는 그 감독들도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이 긴 시간 동안 4월부터 진행됐던 면담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요. 본래 김판곤 국가대표 전력위원장, 테크니컬 디렉터가 있을 때는 후보군을 선정하는 이 디테일한 기술적인 면뿐 아니라 협상 권한과 예산 권한까지 줬었어요. 그런데 이 김판곤 위원장의 인기도 높아지고 권한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모든 이목과 평가가, 또 호평이 김판곤 위원장 내지는 홍명보 전무이사 쪽으로 쏠리게 되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7월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으로 전력강화위원회의 이제 역할을 축소시켰고, 대표팀 관리 목적에서 조언하는 정말 조력자, 아두바이도 정도로 내쳐놓으면서 최종 의결권을 이제 주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 기본적인 협상도 가서 못하고 감독만 만나고 왔을 때, 이 이후에 2주가 지나서야 실제 협상 가능한 실무진이 구성됐고 예산을 구성하다 보니까 시간은 막 지나가는데, 시간이 막 지나갔을 때도 뭐 적절한 금액에 맞춰졌다면 오를까, 그 감독도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다가 권한도 없는 위원장이 만나고 온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이 됐다. 뭐하러 만났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정몽규 회장이 협회 행정 과정에 있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상황 자체가 이 문제를 야기했다. 그것이 벤투 감독 이후 클린스만 선임과 경질, 그리고 이 마시 감독 사태까지도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후에 감독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후보 감독들도 선임이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세뉴얼 귀네주 감독 같은 경우도 코칭 스태프 포함 200만 달러에 올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전 금액이 200만 달러인데 올 수 있겠느냐, 게다가 협회 내부에서조차 귀네주 감독은 사실 원래 후보 리스트에도 없었고 여론이 굉장히 뭐 불풀처럼 일어나고 감독 선임 과정과 협의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만났던 것이지, 실제로 이제 귀네주 감독을 확 데려와야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도 않아요. 그 외에 나머지 인물로는 국가대표팀 감독 경력이 없는 브루노 라즈 감독인데 이미 올랭피크 리옹과 사전 계약을 맺었고, 라즈 감독의 연봉 역시, 코칭 스태프 연봉 역시 이 돈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전 스페인 대표팀 코치인 헤수스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봉이 10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200만 달러로 조건 합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라크 축구협회 측에 위약금을 줘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쉽지 않다. 다만 이제 아직 뭐 고려될 수는 있겠죠. 분명히 어느 정도 이 위약금 정도만 잘 풀어내는 지원이 된다면 데려올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마시 감독을 놓친 상태에서 카사스 감독으로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을 보자면 5월 내에 정식 감독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본래 이제 황선홍 감독을 지난 3월 달에 대표팀 임시 감독과 올림픽 감독직을 겸임시켰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정혜성 위원장은 이번에 감독 선임 작업을 마치면은 물러날 생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감독 선임 과정조차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축구계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예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애초에 협상력과 권한과 예산을 위임한 채 협상을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 새롭게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모든 것들을 또 새로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접촉했던 2순위, 3순위는 뭐가 되느냐, 지금 이제 알려져 있지 않는 후보들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선 결국에는 예산적 지원과 예산적 권한이 필요하다. 정몽규 회장의 결단이 없이는, 차제 출연의 결단이 없이는 우수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6월 월드컵 예선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1, 2주 안에 대표팀 감독을 새로 협상하고 맞추고 데려오는 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데려와서
6월에 뛸 선수를 고르고 또 그 경기를 운영하고 준비하는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6월 6일 오후 9시 싱가포르 원정 그리고 6월 11일 밤 8시 중국과의 홈경기 이 경기들은 정말 결과가 안 나온다면 우리가 3차 예선을 준비하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해드린 대로 6월 달까지 임시감독 찾으러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서둘러서 급하게 감독을 선임하다가는 오히려 이제 감독 선임이란 약속을 5월 내에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북중미 월드컵 예선 내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구조 자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 속에 6월 A매치 현 시점에서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에게 임시감독직을 정중하게 좀 부탁을 드려서 모셔오고 6월 대표팀을 잘 이끈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협회의 예산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이제 고려해서 좀 차분하게 새 월드컵 정식 감독을 선임한다거나 혹은 박항서 감독에게 아예 좀 기회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이 난국 사상 초유의 감독 공석 사태가 반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새롭게 나오는 소식 또 변화하는 상황들 최신 소식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